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검찰 소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을 해서 이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조사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본인 소셜미디어에 이거 뭐 포스터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직접 올렸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이렇게 올렸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에는 무수히 많은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카메라 플래시를 막 터뜨리는 그 장면을 이재명 대표가 올렸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어제는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올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나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나중에 무죄가 나든지 말든지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아마 검찰은 강행할 겁니다. 어제 당원들한테 서한을 올린 겁니다. 서한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그러면서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한 것 없어요. 저 이재명. 그리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라고 서한문을 올렸습니다. 돌이켜보니 1원 한 푼 이 단어가 이재명 대표의 일부로부터 하여금 여러 차례 등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5,503억을 저희가 성남 시민들에게 대박을 안겨드립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1원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도 지겠다. 지금도 유효하시죠? 결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번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1원 한 푼 내가 사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었다. 들으신 대로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구자룡 변호사 오랜만에 뉴스에 라이브 출연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제 서한문의 주요 내용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법적으로 해명이 안 되니까 이제 선동하고 여론전하는 거에만 골몰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 메시지는 사실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그냥 그야말로 선동, 감정에 호소하는 건데 정권의 무능을 감추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대장동 사건이 민주당 경선에서 먼저 터져 나왔고 백현동 사건이 판박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추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 껴맞추기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생하지도 않은 정권을 위해 보험을 들어줬다는 뜻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내용만 따져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말도 사실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라는 건 본인은 뇌물죄 아니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문제되는 거는 특가법상의 배임 혐의가 문제되고 배임. 그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 씨도 특가법상의 배임으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알선수재의 혐의로 구속이 된 김인섭 씨는 그 진검다리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진상에게 로비를 했느냐지 지금 현재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뇌물 혐의를 대놓고 지금 1번으로 올려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성남시와 성남시 도계공이 껴가지고 성남 시민의 이익으로 갔어야 되는 이익을 왜 시행사한테 몰아주고 700억대 배당 이익을 시행사 대표가 갖고 김인섭 씨가 70억을 가졌냐라는 걸 묻는데 내 주머니로 1원 하나 들어온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강도가 문제되는데 저는 강간 혐의 드러난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수사하면 또 뇌물 혐의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전혀 맞지 않고 지금 현안이 뭔지에 대해서 눈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기 때문에 저 내용 자체는 지금 검찰과 국민이 묻고 있는 거에 대한 온당한 답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백현동 얘기가 요즘 계속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력을 리마인드를 한번 시켜드릴까요? 이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영상들 이제 이거 많이 보셨죠? 이제 아파트 옆에 저 비정상적으로
50m 저렇게 막 옹벽 같은 게 있는 아파트가 지어진 겁니다. 아니 어찌 저 아파트가 저렇게 저거 지어질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저 아파트가 지어질 때 용도가 4단계가 한 번에 이렇게 점핑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 아파트를 짓게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뭔가 불법적인 비리의 요소가 있었던 것 아니냐.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리마인드 차원에서 잠깐 영상을 보셨고요. 자, 그동안 이재명 대표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백현동 개발 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따라서 해드린 것이고 R&D 부지 8,000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드린 겁니다. 잠깐 미안합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서한문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 플러스 국토교통부 요구에 의한 겁니다. 이재명 제가 뭐 용도를 변경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요구해서 용도를 변경한 겁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검찰이 민간에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덧붙였는데요. 장채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명확하게 그 당시 국토부에서 성남시로 보냈던 공문이 공개가 되었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게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고받았던 공문서들이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채고가 이야기하는 공문이 그래픽에 등장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당시 이재명의 성남시에게 도시발전 방향 제시하는 정책임을 감안할 때 귀시, 성남시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예. 이걸 보게 되면 대체 여기서 국토교통부나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게 무슨 압박을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 공문을 증거로 놓고 판단해 봤을 때 예. 국토부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재량권을 인정해 준 것이고요. 결국 성남시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용도 변경 종 4단계 상향을 해준 것이다라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어허. 저 공문은요. 이번 백현동 특혜 재판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던 것이 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지금 공선법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예. 이 재판 1심 결과는 아마 총선 이전에 나올 겁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받았던 400억 상당의 이 선거 자금을 토해내야 되죠. 국고 보조금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도가 나느냐 마느냐 걸려있는 어허.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도 저 공문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반박을 하고 싶다면 본인의 주장을 지금 입장문으로 낼 게 아니라 그 당시 주고받았던 공문 중에서 박근혜 정부나 국토부가 성남시를 정말 협박하거나 압박하거나 성남시가 반대하거나 미적거리고 있을 때 이거 무조건 용도 변경해라. 옹벽이 있건 말건 이 주택 지어가지고 원래는 저 주택이 임대주택 100%였어요. 아, 임대 100%였다. 원래는. 이걸 성남시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축소하면서 민간 분양하게 해주면서 떼돈을 벌게 해준 거거든요. 허허. 시행업자 정모 씨에게. 예. 그것에 대해서도 정부나 국토부가 이거 민간 임대주택 하지 말고 민간 분양하라라고 강권한 공문을 들고 나오면 돼요. 그런 공문 없이 2023년에 말하는 모든 주장은 네. 그냥 공허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